여름방학 학습법이에요. 자, 빨간 글씨 좀 무섭죠? 자, 첫 번째, 지금 요거 이제 사진 찍으시면 집에 가서 우리 아이한테 이거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아,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사특 보고서 쓰느라 예민한 시기예요. 시험 기간 때는 왜 말을 못 걸어요? 시험 기간이니까 말 못 걸어요. 정말 상전이에요, 키워놓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방학식을 하고 왔을 때, 기분이 짱 좋았을 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 6월 모의고사 좀 풀어볼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물어보면 또 사실 근데 안 하니까 이렇게 살짝 프린트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전과목 6월 모의고사를 풀게 해주세요. 고1이면 고1 6월, 고2면 고2 6월. 그리고 집에서 공부 안 하는데 스터디 카페 가서 할까 싶긴 한데 스터디 카페 가서 하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수능 시간표대로 해주시고 오답 정리,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요 밑에 두 줄 제 마음이에요. 제 진심을 담았는데 계열 상관없이 뭐라고 적혀있나요? 수학은 매일매일 4시간 이상 자습입니다. 아, 벌써 깝깝해요? 아니에요. 4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자습이거든요. 인강 듣는 4시간이 아니라. 이게 또 애들이 인강 듣는 애들 되게 웃긴 게 인강 10강 들으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10시간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참. 아니 어머니 아버님 넷플릭스 10시간 보면 10시간 동안 연기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인강 1시간 들었으면요. 자습도 1시간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1대1 법칙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걸요? 제가 만든 건데. 그래서 1대1 법칙이에요. 오늘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계열 상관없이 수학 매일매일 4시간 이상 자습인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서울을 할 거면. 근데 엄마 나 너무 3년 동안 힘들게 살았어. 나 이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살 거야. 그러면 4시간 이상 시키지 마시고 4시간 동안 대화를 하시면서 좋은 데 가세요. 그 다음에 수학 내신이 2.5등급 이내면 요것도 또 되게 중요한데 수학 내신이 2등급 이내, 2.5등급 이내 너무 말이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중간고사 때 2등급이었는데 기말고사 때인가 3인 것 같아. 그러니까 2, 3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2학기 과목에다가 예습 한 과목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또 뭐냐면 요즘 애들은 뭐 하라고 하면 해요?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안 한다고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가 원한다는 전제 하에 2학기 과목과 내년 1학기 과목을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아이가 엄마 나 너무 우울해. 나 이러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라고 선전포고를 했다면 됐어요. 그냥 2학기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하면 그냥 2학기 심화할 수 있게 올인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넣어놨는데요. 이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모두 문이과가 다 같은 시험지다, 다른 시험지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우리 중3 애들은 문이과 다 공통시험지입니다. 그럼 문과가 유리해요? 이과가 유리해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통합형 수능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고교학점제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개편이 되면서 사회도 공통사회라는 게 생기고요. 통합사회. 과학도 통합과학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요런 상상을 또 해보겠습니다. 현재 고1인데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저기 옆집 애가 재수를 한다면, 우리 아이 아니에요? 저기 옆집 애가 재수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문과였던 아이는 재수할 때 뭐를 해야 돼요? 갑자기? 통합과학을 해야 돼요. 문과 아이는. 수학은 어때요? 수학은 괜찮을까요? 재수하면? 왜 안 괜찮아요? 문과 아이가 재수할 때 괜찮아요. 수학입니다. 수능이 바뀌어도. 보시면요. 말이 좀 어려워요. 대수, 미적분원, 합통은요. 다 현재 문과형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과 애들 생각해 볼게요. 이과 애들은 현재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고 있을 텐데 재수를 하면 문과형 수학만 하니까 약간의 부담은 조금 줄죠. 그럼 재수 시키나요?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과 애들은 근데 재수할 때 뭐가 들어가요? 통합사회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 진짜 엄마 나 한국사 7등급이야 이런 재수 좀 곤란하죠. 그래서 매국노인 애들 그런 애들은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애들 그런 애들 제가 진짜 최근에 너무 깜짝 놀란 게 저희 고3 아이 중에 여자애가 되게 밝게 와가지고 이과 애들이거든요. 제가 미적분 수업 하니까 선생님 저 한국사 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래서 몇 등급이야? 했더니 선생님 저 7등급이에요.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너는 외국노구나. 자, 그다음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어머니 요것만 하시면 돼요. 졸업 기준이 출석 일수. 여기 왼쪽은 지금 현재거든요. 현행은 출석 일수 졸업 기준인데 이제 뭘로 바뀌어요? 학점 이수. 192학점만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면 고교학점제가 되면 현재 중3 이하 애들은
고 1, 2, 3 다 무슨 평가다?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원래 이게 대입 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그 공청 이런 거 수렴하기 전에는 고1은 절대평가를 하고 고2, 고3 때는 상대평가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애들이 고1 때까지 괜찮았는데 고2부터 갑자기 상대평가 상황에 놓이면 애들이 자퇴하는 애들이 많아질까요? 그냥 적응을 또 잘할까요? 많아지죠. 많아지죠. 막 일본 유학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냥 고1, 2, 3 다 절대평가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평가요. 저 왜 그래요? 자, 상대평가요. 저 집에 가야겠네요. 상대평가인데, 저 등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표만 보시면 돼요. 자, 왼쪽은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 오른쪽은 현재 중학생 아이들이 받게 될 내신 등급 체제잖아요. 근데 왼쪽은 저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이 몇 프로까지 현재는? 내신이 모의고사도 4%, 2등급은 누적 11%, 3등급 23%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바뀌면 1등급이 몇 프로죠? 총 10%. 그럼 우리 아이가 상위 9.8%도 1등급, 상위 0.1%도 1등급. 그러니까 그럼 완화된 거예요? 내신 등급이? 네, 이런 헤드라인이 많더라고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내신 등급이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헤드라인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공부하기 쉬워요? 아니, 상위 10% 드는 게 쉬워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어머님들이, 아니, 그럴 거면 일반고 가서 애가 뭐 그런 거랑 특목자사고 해가지고 1등급 되면 되잖아. 그래서 특목자사고를 또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전 질문에 실제로 저희 아이가 현재 이제 중3, 중2인데 특목자사고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딱 정리해 드릴게요. 특목자사고에 대한 유리함이 생긴 건가요? 개편이 되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간혹 있는데 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특목자사고를 왜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특목자사고를 가면 일반고보다 분위기가 일단 좋죠. 원래 분위기가 좋아요. 학습 분위기가 빡빡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활동이 좋아요. 그래서 토론 수업도 많이 시키고요. 방과후 수업도 너무 좋고요. 전문 교과도 잘 신설이 돼요. 그런데 현재 교육과정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특목자사고였는데 내신이 4등급이에요. 얘 인서울 갈 수 있어요? 못 가는데 자 보세요. 자 4등급이면 어느 등급에 걸쳐져 있죠? 2등급, 3등급 초반까지죠. 특목자사고를 가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꼭 우리 아이가 가서 몇 등급이 돼야 되냐면 무조건 1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인서울 목표 아니시잖아요. 상위 대학을 가실 거면. 실제로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건국대가 그 교과 전형이 2등급 초반이거든요. 1.7?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 현재 이제 이렇게 됐을 때 1.7이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는 1등급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나 면접 구술이 강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니까. 하지만 학습 부담은 강화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목자사고에서 상위 10% 안에 들 자신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거기 애들이 뭐 동네 애들 다 가는 건가요? 동네에서 뭐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애들이 가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난다긴다는 애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10% 드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라면 그냥 은평구 10개 학교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대입 개편안이 됐을 때 왜 내신이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또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요. 표준 편차요. 현재 고1, 2, 3 애들은요. 학교가 블라인드 평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부 종합평가를 할 때 우리 학교가 예일여고인지 동명여고인지 몰라요. 대학교에서. 근데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특목자사고나 일반고 중에 좀 잘하는 학교들은요. 표준 편차가 적을까요? 클까요? 약간 통계 개념인데 적을까요? 클까요?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가 적어요. 표준 편차가 적다라는 게 뭐냐면 또 이거 제가 본의 아니게 확통 수업을 하게 됐는데 표준 편차가 적으면 평균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우수한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고 애들은 좀 공부 못하는 일반고는 표준 편차가 확 커져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학은 다 알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특목자사고 이렇게 잘하는 우수한 학교들은요 6.7, 8 막 이래요. 한 자릿수예요. 근데 일반고 중에 공부 못하는 학교들 한 10, 15
이렇게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수능 최저 이런 기준이 많이 빡세질 거고 면접 구술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별 고사가 그러면 부활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머니 물어보시는데 대학별 고사, 본고사 부활할까요? 본고사 부활되지 않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기여 입학이나 본고사는. 자, 예비고 고교 선택 제가 요 페이지에 다 제 마음을 담아볼게요. 자, 사전 질문에 있었던 거의 50%에 해당되는 예비고 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볼게요. 특목 또 전국 자사고 뭐 이런 학교를 반드시 가야 유리하냐? 일반고를 가야 되냐? 어디가 유리하다고요? 내신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으면 특목 자사고에 가서 활동이나 학생부 내용 보완을 하면 좋지만 우리 아이가 그럴 것 같진 않다 그러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게 좋죠. 이걸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뱀의 머리가 될 거냐? 그럼 입시 제도 측면에서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뱀의 머리가 더 좋아요. 뱀의 머리가. 근데 이 전략이 또 통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면 좀 위험해져요. 예를 들면 엄마 나 은평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 할래 이랬는데 그게 쉬워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네네 자 성적이 조금 안 되면 안 돼요. 성적이 원래 인생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남녀공학을 가냐 남고를 여고를 보낼 거냐 이러는 건데요. 이건 우리 아이의 성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조금 잘 휘둘린다. 요런 친구들은 공학을 가면 일단 학교 가는데 준비 시간이 1시간이 넘을 거예요. 남자애든 여자애든. 화장실에서 절대 안 나와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뚝심이 있다. 뚝심이 있어서 지 할 건 그냥 하는 애다. 주변 환경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남녀공학 가도 돼요. 그럼 오히려 남녀공학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지내지만 자기 갈 길을 가니까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일반 이과를 가냐 과학 중점을 가냐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 학교를 갈 때는 과중반이 좋죠? 공대. 그냥 대학교 공대를 보내실 거라면 어떻게 공대를 보낸다? 교과냐 학종이냐? 학종으로요. 학생부 활동이 많은 게 좋잖아요. 학종이. 그래서 학종으로 공대를 갈 거다 우리 애는. 그러면 과중반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게 사실 과중반은 뺑뺑이에요? 지원이에요. 지원해서 그 애들이 다 가나요? 사실? 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과중반 지금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나 과중반에서 손 들어볼래요? 네. 어머니 그럼 과중반에 똑똑한 애들만 있나요? 약간 진짜 과중반 보내시면 이런 경우 얘가 이런 애들이 과중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 근데 선정과중이나 예일과중 특히 이제 1학년 끝날 때 2학년 올라갈 때 과중반 한 반 모집하잖아요. 근데 뭘로 모집해요? 외모로 보나요? 성적으로 뽑잖아요. 애들이 찐이에요. 그 애들 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래서 2학년 때 내신 관리가 더 쉽다고요? 빡세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살 길이 힘들어져요. 자, 학교 분위기가 평화롭냐 빡빡한 이건 부모님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왜 시험 볼 때 그런 거 좀 느끼시죠? 우리 아이는 시험 스트레스가 유독 많은 애들 있잖아요. 막 우황정심만 먹어야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빡빡한 데 가면 어떻게 돼요? 탈모 와요. 그런 애들은 평화로운 데 가서 좀 행복을 좀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얘 누구 닮았어 진짜 왜 이렇게 능글맞아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빡빡한 데를 좀 가야죠. 가서 빡세게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은평구 10개 학교 중에 빡빡한 데가 있고 평화로운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자녀가 어디 학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정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어때요? 우리 아이가 지금 행복해하나요? 아니면 막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행복해요. 네, 행복하답니다. 네, 선정고 행복해요. 우리 옆에 어머니 선정고예요? 어디세요, 우리 어머니? Y여고. Y여고. 자, Y여고, 문제 Y여고 왔습니다. Y여고 어때요, 우리 아이? 행복해요, 지금? 좋아해요, 학교를 좋아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니면 되게 그냥 행복해요? 별로 주변에 신경을 안 쓰는 선생님.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Y여고 친구들은 둘 중 하나거든요. 되게 행복해하는 친구들.
이 친구는 이미 놓은 거예요. 네, 났어요. 되게 행복한 애들 있죠. 성적 시험 기간인데 지금 시험 기간인데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이런 애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항상 말이 없다. 맞아요. 집에 왔는데 집 방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아빠를 봤는지 안 봤는지 인사도 안 해요. 이건 뭐예요? 충분히 밖에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온 거예요. 이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와이어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지금 보내실 분들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은평구 고교별 특징을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저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첫 번째 A그룹입니다. 어때요? 딱 보시기에 왜 A그룹인 것 같으세요? 느껴지시죠? 대성, 예일, 선정, 동명, 선일, 숭실, 진간, 충암, 신도, 은평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저희 학원이 또 이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은 유튜브 혹시 아세요? 거기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 때마다 학교별 시험 특성, 학교별 시험 기출 분석 영상이 있어요. 좀 많이 봐주세요. 지금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아무도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내용이 너무 좋은 게 이번 시험은 범위가 뭐였고 부교재가 뭐였고 여기 학교는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봐주세요. 자, 어쨌든 A그룹은 대성, 예일, 선정 내신 따기가 빡빡해요. 우리 아이 지금 굉장히 막 이러는데 지금 A그룹이죠? 어디예요? 아직 중학교. 아, 그래요. 우리 친구 어디 가고 싶어요? 일단 A그룹 제낄까요? 네, 제낄게요. 자, A그룹은 대신에 이제 B그룹과 이제 약간의 장점은 있어요. 제가 지금 뭐의 장점? 약간의 장점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장점으로 느껴지는 애들은 소수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이 아이들은 교과 종합뿐 아니라 수능 전형이 가능해요. 근데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이미 똑똑한 애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땡땡이도 있고 한데 예일여고는 과중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마포구에서도 오고 인근 지역에서도 오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 애들이 이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3월달, 2월달 요때 학교별 배정 끝나고 나서 우리 Y여고 50분 상담했는데요. 50분 어머님들 중에 100이면 100 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예일여고 지금 이번에 썼는데 어떻게 전교 몇 등 정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는 사실 점집 가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몇 등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찍습니까,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근데 B그룹은 동명부터 은평까지 어때요? 약간 분위기가 평화롭죠. 근데 사실 여기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야, 평화롭냐? 이렇게 질문하면 애들이 100이면 100 뭐라 그래요? 엄마가 학교 가. 약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다라는 거지 얘네가 그렇다고 내신 따기 쉽다고 해서 다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씀드릴게 특목자 사고가 일반고보다 좋은 게 활동이 좋다고 그랬지만 이 활동을 누가 챙겨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반반보다 과중반이 좋은 거 뭐라고요? 활동을 많이 잘 써주는데 그것 또한 우리 아이가 가서 그냥 가만히 내활용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학생부에 기재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다 주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학교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 분위기는 매년 달라져요. 우리 재학생들은 알걸요? 애들 선생님들이 막 이래요.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야 올해 우리 망했다. 우리 너네 버렸어. 이런 얘기를 막 하신대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 니네 선배들은 이런 적이 없었어 막 이러는데 선배 3학년 수업 가서 또 똑같이 얘기해요. 야 이번에 신입생들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니네 공부 왜 이렇게 안 하니? 이러니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담임 선생님의 역량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의 절대적 역량과 함께 아울러서 좋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의 프렌들리십 관계 만들기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논의하고 진행해야 돼서요. 그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좋은 거는 면학 분위기도 있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일단 입시 지도 경험이 되게 공격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딱 봐가지고 내신으로 얘는 안 된다 싶으면요. 내신 특목자사고 3등급 이하는 다 무조건 수능으로 돌려버려요. 근데 얘 은평고등은 어때요? 애 이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 등수가 종합 등수가 7등 이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 이름도 모르는 선생님도 있어요.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학원은 그러지 않죠. 학원은 애들이 20명, 30명이 돼도 전 다 외우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바쁘시니까. 이건 학교 분위기인데 어쨌든 대성예일 선정은 내신 관리가 되게 타이트한 반면에 어쨌든 정시 대비까지를 고려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최저를 잘 맞춘다는 얘기인데 요 밑에 그룹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원서는 쓰는데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들. 최저 못 맞춰서 광탈하는 경우들 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건 간단해요. 면학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 3학년 교실에서 수업분들 몇 명일까요? 몇 프로라고 보세요? 고3 교실에서? 제가 특정 여고를 지정하기 좀 그런데 저 B그룹에 있는 여고들은요 3학년 1학기 끝나자마자 그 거의 공부하는 애들 없어요. 빵 프로예요 거의. 애들이 왜 그래요? 본인의 앞으로의 앞날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수능으로 갈 애들은 없다. 그래서 놓은 거죠. 그리고 내년을 기약하는 경우. 엄마 나 재수할래 이런 경우. 그리고 벌써 유튜브에서 재수해서 성공한 애들 막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미니민우 영상 보고 막 벌써 행복해해요. 막 엄마 시대인재는 월 얼마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행복해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말 너무 엉덩이 아프시죠?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A그룹별로 제가 이제 그룹별로 이제 어떻게 우리 예비고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좋을지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어머님들은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거 시키고 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입니다. A그룹은 전사고나 서울상위권 자사고인데요. 특목자사고는 상위 10% 이내에 드는 것 하면 가능하면 보내셔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마디만 추가한다면 왜 그 애매모호한 자사고는 보내지 마세요. 서울에 자사고 되게 많잖아요. 애매모호한데 보내실 거면 그냥 10개 학교 보내세요.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거기 가서 바닥 깔아주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집에서 멀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픽업하시기 더 힘드세요. 그래서 보내실 거면 아주 굵직굵직한 학교, 상산고, 하마고, 뭐 용인 외대부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A그룹, 왜 A그룹인데 위에 제목이 잘못됐네요. A그룹입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시켜주실 때 국어는 수능 2등급을 목표로 영어는 수능 1등급, 수학은 공통수학 1, 2, 심화까지 가로 안에 수준이 들어있죠. 대조 미적분. 벌써 사진 찍으시는 분도 없으세요. 자, 빨리 진행할게요. 네, 벌써 없으세요. 뭐야,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 다음 그룹이 뭘까? 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네, 그냥 지나갈게요. B그룹. 이제 많이 기다리셨죠? 대성예일 선정입니다. 자, 예일 선정, 저 위에 B그룹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등급이 무슨 기준이냐면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모의고사는 그 전년도치 시험범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6월 모의고사로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등 아이들은 고1 6월 모의고사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이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오는지 봐주시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1, 2 언제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 고등수학 상하가 과목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공통수학 1, 2 시켜주실 때 저는 학원에서 고등수학 1, 2 상하 다 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고등수학 상하랑 공통수학 1, 2의 차이점. 거기 이제 제가 베이스캠프 블로그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만 거기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매트릭스? 영어로? 행렬. 혹시 어머니 예전에 대학 가실 때 행렬 우리 어머니 너무 놀라셨는데 행렬 배우셨어요? 근데 예전 교육과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요, 행렬이 중단원이 3개였거든요? 이제 쉬워요. 고1이잖아요. 첫 번째 것만 들어가요. 연산. 그래서 쉬워요. 사칙연산만 합니다. 역행렬? 안 들어가요. 짱 쉽죠. 그리고 그래프 행렬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생렬의 사칙연산인데 그거 안 배우면 또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로 진행하는지 봐주시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일여고는 1학년 때 지금 뭐하죠? 지금 예일여고 1학년 어머님들 아실 텐데 통합과학만 하나요? 예일여고 1학년은 생명원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이제 특정 학교 선생님을 제가 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생명원 선생님이 제가 애들의 표현을 빌릴게요. 지독하대요. 그래서 생명원은 커트라인이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 막 이렇게 된대. 그럼 어려워 쉽다는 거예요. 애들의 말에 의하면 선생님 여기 생명과학과 교수님 계세요 이래요. 되게 재치 있죠. 근데 통합과학은 예일여고 같은 경우 너무 쉬워요. 그래서
90 몇 점 받았다고 처음에 좋아하거든요. 그럼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거의 100점에 수렴해야 1등급이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물론 그 선생님은 멘트하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통합과학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 과목 2개 정도는 예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속도는 조절해 주시고요. 마지막 그룹이 이제 평화로운 학교들. 근데 평화롭다고 제가 이제 평화롭다 그랬지 시험 난이도가 쉽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영어 같은 경우에 제가 맨 앞에 썼죠. 동명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쉬워요? 네, 쉬워요. 아, 어렵다고. 그럼 그 아이 공부 좀 시키세요, 어머니. 그래서 동명영어 쉬워요. 쉬워요. 선일영어 쉬워요? 쉬워요. 근데 제가 뭘 지금 쉽다 그랬냐면 난이도가 쉽다 그랬죠. 등급 받기는 쉬워요? 동명선일이? 개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동명여고는요,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100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2등급이 없어요. 1등급이 없어요. 만점자가 막 20명 가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동명선일은 계산 실수하면 그냥 나락으로 가요. 무슨 go to hell, 지옥으로 간대요, 애들이. 그래서 동명선일은 시험이 쉬운 학교예요. 숭실고등학교 제가 여기다 왜 넣었냐면 시험 난이도가 앞에 있는 여고보다는 좀 세거든요, 수학이. 그렇지만 예측이 가능해요.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진간신도는요, 제가 엮어서 얘기할게요. 진간신도 이제 지역적으로. 진간신도는 편차가 조금 심해요. 그리고 학년별 편차도 되게 심해요. 제가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진간고 1학년 수학시험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몹시 쉬워요. 애들 표현에 의하면 개 쉬워요. 저는 그런 걸 어떻게 45분 동안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10분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진간고는 또 3학년 담당 선생님이 좀 잘못 걸려가지고 이번에 3학년 1학기 진간고 시험이요? 숭실 대성보다 어려웠어요. 그럼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룹핑을 하긴 했으나 매년 달라져요. 그리고 한 학교에서 난이도 차이가 분명 있어요. 은평고 얘기해볼게요. 은평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시험 되게 쉬워요. 그럼 어머니도 이러시겠죠. 근데 우리 아이 4등급이던데. 제가 말했잖아요. 난이도는 쉬운 거랑 등급받기 쉬운 건 좀 다른 얘기예요. 네. 은평고도 부동에 1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은평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은평고 1학년 때 시험 되게 쉽거든요. 근데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은평고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우리 학교 시험 왜 이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 그랬더니 은평고잖아요. 막 이래요. 자기네들이. 은평고도 빡세요. 근데 은평고 올해 일 치를 것 같아요. 왜냐면 고3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은평고 이과 전교 1등이 1.01 등급이에요. 서울대 가겠죠? 네,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룹은 그래서 수능 2등급. 좀 많이 완화됐죠? 국어랑 영어는 수능 2등급 수준. 수학은 공통성 원투 심화, 과학은 통합과학까지. 원과목까지 건드릴 필요 없어요. 여기 예일여고 안 들어있잖아요. 그죠? 성공적인 대입절 여기서 이제 저는 마치도록 하고요.